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재미로 챗 GPT에게 TQQQ와 SOXL의 장기 투자 성공 가능성을 물어봐서 챗 GPT가 답변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었는데 얼마 전에 구글 바드가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같은 질문에 구글 바드가 답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난 챗 GPT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셨다는 댓글도 있었는데 엄청난 정보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서는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바드가 나오고 기사가 나왔어요. 어그로 끌기 좋은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구글 바드에게 독도는 누구 땅이냐는 질문을 해봤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바드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확실히 못 박는 답변을 했다고 했는데 저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일단 챗 GPT에게 먼저 질문을 해봤어요. 실제 통치하고 있는 영토, 영유하고 관리하는 권한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주권과 국토적 통제를 행사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뭔가 조금 두리뭉실하죠. 다음으로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바드에게 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딱 첫 줄에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네요. 일본이 불법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효적으로 지배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제대로 답변을 하네 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일본어로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변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번역기를 돌려서 질문을 해봤는데 한국어로 질문했을 때와 많이 다릅니다. 국제재판소에서 확정을 안 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양국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옵니다. 제가 본 기사는 국뽕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챗 GPT에게 했던 질문을 그대로 해봤습니다. TQ와 속슬의 장기 투자 성공 가능성은? TQ와 속슬은 모두 나스닥 100 지수의 3배 레버리지된 ETF입니다. 즉 지수가 1% 상승하면 TQQQ와 SOXL은 각각 3% 상승하고 지수가 1% 하락하면 각각 3% 하락합니다. 이러한 ETF는 매우 변동성이 크고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Q와 속슬은 단기 거래에 더 적합합니다. 이러한 ETF는 짧은 기간 동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큰 손실도 입을 수 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투자 목표와 위험 허용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Q와 속슬에 투자하면 다음과 같은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높은 변동성, 매우 변동성이 큰 ETF입니다. 즉 가격이 매우 빠르게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높은 비용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투자 수익의 일부가 수수료로 공제됩니다. 지수 추적 오차,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적하지만 완벽하게 추적하지는 못합니다. 즉 지수와 ETF의 가격 사이에는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산 위험, 높은 레버리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청산 위험이 있습니다. 즉 가격이 너무 빨리 하락하면 자산을 매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TQ와 속슬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투자입니다. 이러한 ETF에 투자하기 전에 투자 목표와 위험 허용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TQ와 속슬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아시는 내용의 불안 요소들을 이야기해줬고요. 위험한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챗 GPT는 신중해야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바드는 일단 위험한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험 허용 범위를 이해하라고 하네요. 틀린 말은 아니죠. 위험한 투자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 TQ 속슬의 10년 후의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에는 TQ와 속슬의 10년 수익률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ETF는 매우 변동성이 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지 하락할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TQ와 속슬이 과거 10년 동안 우상향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Q는 2013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560% 상승했으며 속슬은 2013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420%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TQ와 속슬이 다음 10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역사적으로 우상향했지만 미래에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TQ와 속슬에 투자하기 전에 투자 목표와 위험 허용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 허용 범위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측하기 어렵고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과거 10년 동안 우상향했음을 기억하라고 하고요. TQ는 2013년 1월부터 23년 1월까지 560% 상승, 속슬은 1420% 상승했다고 합니다. 더 높았을 것 같은데 귀찮아서 팩트체크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나스닥 1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우상향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건 뭐 그냥 철벽입니다. 이딴 질문은 커트한다. 이런 건가? 재정 고문과 상담하랍니다. 챗 GPT에게 했던 같은 질문에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요. 저는 뭔가 바드가 더 답변이 괜찮게 느껴지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아쉬워서 TQ 속스를 하락장에서 분할 매수한다면 이라는 질문도 해봤는데 일단 바드는 TQ와 속슬은 각각 나스닥 100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지수의 움직임에 3배 베팅하는 상품으로 지수가 상승할 때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지수가 하락할 때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버리지 ETF는 매우 위험한 상품으로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TQ와 속슬은 최근 몇 년 동안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나스닥 100 지수가 34% 하락했을 때 TQQQ는 99% 하락했습니다. 2022년 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나스닥 100 지수가 20% 하락했을 때 SOXL은 40% 하락했습니다. 하락장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은 레버리지 ETF의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락장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락장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TQ와 속슬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투자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ETF는 매우 위험한 상품으로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락장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은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분할 매수를 해도 레버리지 ETF는 위험하다고 하네요. 마지막에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결론이 적합하지 않다. 역시나 이게 잘된 사람의 표본이 없다 보니까 AI마저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위험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상승장 올 때까지 잘 모아볼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질문을 챗 GPT에게 해봤습니다. TQ와 속슬은 레버리지된 ETF로 주식시장의 성과를 3배 또는 2배로 따라가는 투자 상품입니다. 2배는 아니죠. 이러한 레버리지된 ETF는 주식시장의 상승 및 하락을 레버리지로 확대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TQ와 속슬은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높은 위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특히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하락장에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 매수 전략은 투자의 평균 매입 가격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Q와 속슬과 같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 전략은 많은 지식, 경험 및 투자자의 개인적인 투자 목표와 프로파일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TQ와 속슬은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ETF에 투자할 때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허용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전략은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높은 위험도를 내포하고 있다. 고위험, 고수익 투자. 잠재적 위험, 신중히 고려하고 위험 허용도를 고려하라네요. 그리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챗 GPT와 뭔가 크게 다른 것 같진 않고 챗 GPT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바드는 위험 허용 범위를 강조하더라고요. 역시나 재미로 보는 거고요. 결론은 같습니다. 사람 말이나 AI 말 듣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고 알아서 잘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번외 질문도 똑같이 해봤는데 제가 하는 컨텐츠가 괜찮을까 하는 질문이었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네요. 제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제 앞가림하기도 벅찬데요. 슈퍼노멀 채널 어떠냐고도 물어봤는데 재미없고 전문성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진짜 제 채널을 이야기한 거라면 너무 잘 맞는데요. 재미없지, 전문성 없지. 그냥 저는 꾸준하게 올려보려고요. 뭐든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새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냥 대략 종합해보면 뭘 해도 정말 미치도록 열심히 해보라는 가르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한없는 꼰대의 훈계 같은 느낌인데 저는 이렇게 살면 부자가 안 될 수가 없겠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거를 봐도 안 되는 이유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욕심 내지 않고 제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100% 배우고 실행하지는 못하겠지만 10%라도 제가 책의 내용을 흡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 읽는 걸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모르면은 책을 보래요. 그래도 요새 제가 나름 열심히 책을 보고 있어서 오랜만에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모르는 건 배우면 됩니다.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